도시교회와 농촌교회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김장나눔 축제, 감리회 농도 한마당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10년 안에 자살률을 4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라마와 OTT 등 미디어 속 자살 장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진리를 위협하는 시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안내하는 세 권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구티비와 기독교 선교 NGO 단체 지미션이 미디어 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학생들의 신앙적 열정을 일깨우는 2025 MTU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와 함께 어느덧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매년 이때를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친환경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는데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상생축제, 감리회 농도 한마당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 가을빛으로 물든 기독교대한감리회 일영본부 앞마당. 이른 아침부터 모인 봉사자들이 아삭한 절임 배추에 골고루 양념을 버무립니다. 차곡차곡 잘 넣는 게 키포인트겠죠? 양념이 잘 배야 되니까. 교단 본부와 기관 관계자들도 김장과 박스 포장에 힘을 보탭니다. 늘 겨울철이 되면 우리 이웃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먹거리와 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한 일들에 저희 태화복지단도 매년 항상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김장 재료는 감리교 농촌교회 성도들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강원도 홍천과 충북 단양, 충남 아산 지역 교회들이 싱싱한 유기농 배추와 양념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유기농인 배추라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왔는데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제가 몰래 시식했거든요. 너무 맛있고 이 속도 건강 그 자체의 고춧가루인 것 같아요. 가정주부로서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감리회 농도 한마당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또 이웃을 향한 섬김이 어우러진 감리교의 대표 축제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친환경 김치는 그룹홈과 지역 아동센터 등 각종 돌봄 시설에 전달됩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8,700여 킬로그램. 차곡차곡 쌓인 상자들은 도시교회와 기관 후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농도 한마당 이 김장축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성화를 이루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복된 기후재난과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도시와 농촌교회의 협력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학업에 대한 부담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스러운 일상에 처한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드라마나 OTT 속 극단적 선택을 담은 장면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모방의 유혹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갈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주인공. 드라마 속 인물들은 마지막 선택을 위해 옥상을 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실제 시청자들에게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4,872명으로 전년 대비 6% 이상 늘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10년 넘게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고 40대에서도 암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높은 자살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살 유발 정보를 지목했습니다. 자살 유해 정보 신고는 2021년 14만여 건에서 지난해 40만 건으로 3년 새 2.8배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OTT나 영상 콘텐츠에서 확인됐습니다. 영상물이다 보니까 이제 극적인 상황을 좀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이런 피드백들이 오고 있고 어쨌든 표현의 자유다.
라는 이런 피드백들이 와서 결국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삭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국민들의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서 사실은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극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하지만 자살 장면이 포함된 콘텐츠에 대해 방송 심의는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쳤고 OTT 플랫폼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여기서 자살 장면을 보고 실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누구냐, 친구들한테 뭐 자랑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자기가 공감이 됩니다. 연예인이 결국은 자살로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걸 볼 때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르테르 효과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면 노출이 특히 미성년층에게 모방 행동을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결국은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일수록 더 취약하고 청소년일수록 취약하고 미성년일수록 취약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의 자유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도 영상물 내 자살 장면에 대한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립이 증가하고 집에서 아동들이 이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과 특히 OTT가 확산되면서 그런 영상물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보완책 내지는 추진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자율 규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삭제 수준이 아닌 자살 장면이 아예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한 건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한 장면의 극적 연출이 누군가의 생명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드라마 장면 하나에도 생명 존중의 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진리를 위협하는 혼란한 시대, 그리스도인이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안내하는 세 권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말씀이 현대 언어로 재탄생했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성서와 기독교 교양을 알기 쉽게 전하고 있는 김학철 교수가 펴낸 신간 초역 예수의 언어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건넨 일상의 조언부터 삶을 건 결단의 요청까지 225가지의 말씀이 담겼습니다. 책은 마음 고쳐먹기, 생각 다시 하기, 인생 새로 보기라는 3개의 주제로 구성돼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골라 한 장씩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로 인해 삶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기 위한 기도의 방법을 소개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25년간의 이민 목회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개혁운동에 힘쓰고 있는 김동일 목사의 책 예수로 기도하기는 올바른 기도 방법에 목말라 있는 성도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책에서 저자는 모든 기도의 근본인 주기도문의 의미를 풀어낸 1장을 시작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 등 오해하기 쉬운 말씀에 대해 성경에 기반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김 목사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단순히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혼란한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계적인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의 저작 중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엄선해 엮은 신간,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제자도의 의미부터 정치 상황 속 기독교의 역할까지 6장에 걸쳐 다룹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의하고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세속 정치 질서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책은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삶의 경이로움과 그 무게를 깨닫게 합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티비와 기독교 선교 NGO 단체인 지미션이 미디어 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구티비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으며 선교 사역에 있어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지미션은 선교사 지원 사역 등 주요 활동과 소식을 구티비에 공유합니다. 구티비는 TV와 인터넷, 종합신문 등 매체를 통해 지미션의 선한 사역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물품 후원을 받으면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 교회에 저희가 배분을 해서 전도 선교 사역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함께 구티비와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역을 동역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티비가 동역자가 되어서 지미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구티비를 도구로 활용해서 목적하시는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기관은 선교 사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기획하고 발굴하며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지난 4일 캠퍼스 내 찬양 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5 MTU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웨슬리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찬양제는 감신대의 신앙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예비 목회자들의 영성과 창의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교내 6팀 가운데 신대원 2학기 팀인 감다살 외지감자팀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심사위원이었던 찬양사역자 한웅재 목사가 특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감신대 유경동 총장은 찬양은 웨슬리 정신과 뗄 수 없는 감리교 신앙의 핵심이라며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영식 장로가 지난 10월 오카리나 독주회와 전시회에 이어 이달 치명자산 평화의 전당에서 두 번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 장로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독주회로 수많은 공연 경험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담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김 장로는 1부와 2부에 걸쳐 클래식과 해외 민요, CCM 등 다양한 분야의 곡을 연주하며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다면은 어느 곳에서든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데 가서 재능 기부도 하며 또 교육하고 연주하고 그런 것을 저의 평생 목적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김영식 장로는 오랜 세월 오카리나 연주자를 활동해 오며 음악을 활용해 다양한 선교와 지역 섬김으로 교계에 헌신해 왔습니다.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투해분이 전국 영화관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CGV 등 전국 영화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일 동탄 CGV와 9일 천안 CGV에서는 특별대관 단체 관람도 이루어집니다. 영화 투해분은 기독교 장례 문화를 새롭게 세우고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평화와 AI, 기후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 중견국 간 의회 협력과 연대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혁신상을 대거 수상했습니다. 삼성은 영상 디스플레이와 생활가전, 모바일 등 총 27개 부문에서, LG는 18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특히 LG의 세계 최초 투명 무선 TV, 시그니처 올레드 T가 최고 혁신상을 받아 4년 연속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위원 위촉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 부처별로 흩어진 의료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께 큰 상처를 드려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강병인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KT가 지난해 BPF-도어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 연계된 KT의 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 법적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40세대의 서버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하고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종묘 인근 고층 건물 허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자 국가유산청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세운 4구역 재개발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이딴 대북 제재에 반발했습니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부상은 6일 담화를 통해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인내력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제재를 대조선 정책 실패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인사와 기관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비 범위를 넓히고 대만 인근 해역 훈련을 강화하며 재무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통신망과 에너지 설비 등 민간 인프라 방어 예산을 방위비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해상자위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 근해에서 기뢰전 등의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과 군사 행보가 맞물리며 동아시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인 577억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 감축 목표가 모두 이행돼도 이번 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2.5도 오를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파리협정의 1.5도 제한 목표가 무산될 위기 속에 국제사회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략 요충지 포크로우스크를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도심 깊숙이 진입해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며 전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수부대를 투입했지만 수적 열세로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완전 장악에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진보 인사 조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마이애미 연설에서 민주당이 미국 최대 도시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며 내가 백악관에 있는 한 미국은 공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당선을 계기로 민주당의 좌경화를 부각하며 보수층 결집을 노린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만과 홍콩이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사건의 배후로 주목된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천 회장 관련 부동산 등 2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고 홍콩 경찰도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5천억 원대 재산을 차단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에 이어 국제 공조 수사가 확대되면서 천 회장을 겨냥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전도헌입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1도, 대구 19도, 제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를 위한 한국교회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교회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하나 돼 상생과 부흥을 이루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나눔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사회로 확장하고 온정을 더욱 널리 전하길 기도합니다. 남영순, 김갑순, 최화선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방송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